오늘은 내가 원하는 보직을 하고 싶은데 자대 배치를 받은 지 얼마 안 됐거나 혹은 앞두고 있는 분들을 위한 팁인데요. 군인들 얘기를 들어봐도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의경이라는 또 특수성이 있어서 몇 가지 좀 다를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행정대원을 희망한다거나 혹은 소대 내에서 좀 편한 보직이나 상점을 보다 쉽게 모을 수 있는 걸 꿈꾼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 제일 쉬운 거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째는 그냥 무념무상으로 조용히 있다가 전역하는 분들을 위한 팁인데요. 혹은 내가 지금 비록 기동대 배치를 받았지만 소대장한테, 중대장한테 점수 따려고 스트레스 받을 바에 그냥 맘 편히 맡은 일 하면서 전역하겠다. 그런 분들은 제일 먼저 맞선임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자기보다 한 기수 위나 두 기수 위 선임들이랑 먼저 친하게 지낼 필요가 있겠고요. 꼭 너무 친밀하게 반드시 친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트러블을 일으키게 된다면 앞으로 그걸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모로 꼬일 수가 있다 라는 거. 둘째로는 날아가는 것도 염두에는 두지만 재수나 편입 공부하는 그런 분들도 좀 계세요. 한 소대가 30명이면 한 3명? 많으면 6명까지도 본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날아갈 시즌이 돼서 날아가면 제일 베스트겠지만 혹은 행정대원으로 선발이 돼서 보다 좀 규칙적으로 생활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실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맨날 축구하러 다니고 회식하고 그런데 끼라는 말은 못 드리겠고, 나중에 선임이 돼서도 공부하는데 배려받고 존중받으려면, 인정받으려면 중대 내에서 공부하는 선임들, 특히 소대 내에서부터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랑 이제 좀 어울리면서 그럼 중대마다 방순되면 방순대, 기동대면 기동대, 다 공부방 이용 시간이라든지 상황, 스케줄 이런 게 다를 거거든요, 특성이. 그럼 어느 시간에 공부 시간을 짜면 되겠다, 이런 시간은 확보가 가능하겠다, 이런 게 대충 감이 오니까요. 그런 사람들 위주로 이제 친하게 지내면 나중에도 그렇게 인식이 박히면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잘 안 건드려요. 그게 왕따를 의미한다는 게 아니고 배려하고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물론 자기 공부만 하려고 그러고 해야 할 맡은 일을 내팽겨 친다면 왕따는 물론이고 징계도 받겠죠. 근데 그러려고 의경을 일부러 선택한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럼 병원을 가셨어야지. 그래서 공부하실 분들은 그런 그룹을 찾아서 스며들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난 공부 올인은 아닌데 행정대원이 되거나 좀 편한 보직으로 간다면 토익이나 자격증처럼 한시적으로 공부를 좀 할 생각이 있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처음에는 시간을 좀 낭비하는 것 같더라도 소대 선임들, 그리고 나이가 너무 어린 사람보다는, 그러니까 경찰대 나온 사람이 소대장으로 있다면 둘 다 중요하겠지만 부소대장한테 잘 보이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상점이 없더라도 상점 사역이 아니더라도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지원하는 것도 좋고요. 선임들끼리 하는 비공식 회식, 그런 건 매일 있거든요. 소대별로도 있고 분대별로도 있고 하루 걸러 하루 있을 때도 있고, 그런 걸 억지로라도 웃으면서 참석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뒷정리나 이런 것도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 아무래도 이름을 각인시킬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식당, 헬스장, 목욕탕 할 거 없이 인사 잘하고 서로 이름을 익힐 수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꼭 날아가지 않더라도 나중에 중대 소식이나 소대 내에 좋은 기회가 있다면 남들이 추천을 해줄 수도 있고 자기한테 기회가 올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죠. 행정대원 지원한다고 해도 소대장이나 소대원 선임, 후임들이 인정한다면 소대원들이 조금 아쉬워할 수는 있지만 되려 응원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한 팁은 끝났고요. 이거는 공부뿐만이 아니고 몸과 마음이 편하고 싶거나 혹은 아주 진취적인 분들, 혹은
뭔가 진짜 날아갈 의지가 충만한 분들을 위한 팁인데요. 일단 이 길로 갈 거라고 하면 비행에 실패하더라도 소대 내 꿀보직이나 운 좋으면 소대 수인 정도는 보장된다고 보면 돼요. 이런 분들은 목표를 잘 세우셔야 되는 게 소대 내에 항해사라든지 중대 내 행정대원이나 흔히 얘기하는 본부 소대가 목표냐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제가 있던 곳만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여러 사람들 만나고 다른 데로 전출도 가보고 해보니까 웬만한 곳은 추천에 추천. 물론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근데 다 비슷비슷하다면 평소 생활이나 그런 걸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묻거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소대대 항해사가 목표라면 선임들, 특히 항해사 그룹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랑 소대장, 부소대장이랑 좀 가까이 지내면 좋다라는 거. 그리고 일종 보통 이상의 면허가 있으면 제일 좋고요. 평소에도 어필을 은근히 좀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 억지로 하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운전 경력이나 그런 걸 흘려보세요, 한번. 근데 나는 항해사도 좋지만 행정대원도 하고 싶다. 그런 욕심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소대 내 전체 선임 플러스 소대장이나 부소대장은 기본이고요. 행정소대장까지 좀 잘 보일 필요가 있어요. 밉보이면 안 된다? 그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특히 외출 지각이라든지 청소 벌점, 기타 상점을 얻는 것보다도요. 칭찬을 받는 것보다도 머리가 길어서 지적을 받는다든지 그런 사소한 것부터 믿음을 잃지 않는 게 그 사람들 생각에 쟤는 얼룩이 없는 애야 라는 인식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핸드폰 불출이라든지 서류 제출할 게 있다든지 혹은 보고할 게 있어서 행정반에 들어가게 되면 목소리도 좀 씩씩하게 하시고요. 자신감 있게. 그리고 인상도 최대한 좋게. 이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근데 자기가 진짜 원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서 한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기회들이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제가 그냥 썼던 방법인데 날아갈 욕심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야심은 있었는데 물론 제가 말은 안 해도 표가 났었겠죠. 근데 겉으로는 괜히 그런 욕심 없는 것처럼 행동을 했었습니다. 겸손해 보이려고. 물론 되고 나서야 되고 나서도 너무 자만하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그리고 이제 중대 밖으로 나가실 분들, 그런 분들은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버지나 혹은 삼촌이나 그런 푸른 지붕에서 근무를 하신다든지 옷에 반짝거리는 게 있으시다든지 아이고 위험한데 요즘은 그런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제가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그런 줄을 타실 분들은 그냥 이 부분은 좀 패스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노력해서 가시겠다라고 하면 중대 밖으로 지방청이라든지 그런 데로 날아가야겠다고 하면 중대장을 공략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갓 들어온 신입이 중대장을 만나는 건 쉽지 않을 거고요. 물론 1대1 면담이나 형식적인 모임, 행사 같은 데서는 가까이 할 수 있겠지만 행정대원이나 지마 이런 게 아니고서는 쉽지 않겠죠. 그리고 이것도 좀 잘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게 경쟁률이랑 나이, 경력 이런 것도 잘 생각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흔히 자경이라고 하는 정문 근무, 경비실이죠 한마디로. 그런 건 특수보직에 비해 뽑는 주기라든지 인원도 좀 많을 수 있고요. 상황실이라든지 그런 건 타자나 이런 것도 보는데 어떤 곳은 대학을 그렇게 보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번역이나 애초에 특기의경으로 선발은 안 했는데 그런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 그런 보직이 뜰 때도 있어요. 근데 무작정 날아가겠다고 아무데나 쓰면 너무 눈치가 보이실 수도 있고 아무래도 좀 그렇죠. 그리고 면허도 그런 거 있어요. 1종 보통이냐 2종 보통이냐 1종 대형이냐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 이상하게 청이나 본부 이런데 좀 높은 보직으로 갈수록
나이가 많다고 해서 꼭 잘하거나 경력이 많은 건 아닌데 그렇게 쳐주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포토샵 같은 거라든지 혹은 동영상 편집자를 뽑는 것도 가끔 뜨는데 이건 자격증도 자격증이지만 경력이 있다라고 하면 좀 뽑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항해사 보직들도 나이가 곧 운전 경력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상황실이나 부속실 그런 것도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보면 학력이라든지 그런 걸 보는 게 좀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 대놓고 쓰진 않죠. 근데 이런 것들이 근데 자영도 서류 지원할 때는 그런 항목이 없는데 은근히 면접에서 키가 몇 정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이었지만 또 지역별로 그런 보직별로 기준이나 그런 것도 미리미리 좀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또 보면 저는 날아가기 전에도 몇 번 경험했고 날아가서도 경험했던 건데 날아가기 전에는 중대행정반으로 그렇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니면 중대장님한테도 직통으로 해당 그 계장이나 반장님 같은 분도 전화가 와요. 얘 괜찮냐. 그리고 중대장님이랑 같이 다니는 보직이다 보니까 제가 그런 전화 오는 것도 어렴풋이 몇 번 들어온 것도 있어요. 근데 경찰들 너무 솔직한 게 골치 아픈 애들은 그냥 자기 중대에서 다른 데 보내도 상관이 없을 텐데 아무래도 자기보다 상관이라든지 혹은 그런 데서 전화가 오는 거다 보니까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건지 진짜 흔히 좀 문제가 있다 싶으면 뽑지 마시라고 대놓고 얘기하고 끊더라고요. 혹은 괜찮은 애면 뭐 얘는 어떤 애고 어떻고 저렇고 그렇죠.